요새 바바리맨들은 다 온라인으로 갔죠. 안녕하십니까. 이변변의 성범죄 상담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속칭 바바리맨 사건입니다. 자, 50대 남성분이 실제로 이제 겪은 사실 적발된 사건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은 고속버스를 탔어요. 고속버스를 타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앞에 있던 어떤 여성분한테 흑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쨌든 한 일은 뭐냐,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바지를 벗고 속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성기를 노출한 거죠. 성기를 노출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도 공통적인 특징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이 봐주기를 이제 바라고 이상한 소리도 내고 하면 뒤가 이상하잖아요. 여성분이 눈치가 이상해서 앞에 자리에 있던 여성분이 결국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 남자분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어요. 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버발못이지만 건들지도 않았는데 왜 강제추행죄가 되죠? 우리 OPD님도 옆에서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리한 지적인데요. 사실 이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실제로 됐어요. 자, 속칭 말하는 바바리맨,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보여준다든지 하는 행위는 뭐겠어요? 공연음란죄죠. 다들 아실 텐데 공연음란죄는 그렇게 심각한 성범죄는 아니에요. 감옥을 간다거나 이런 일은 아주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강제추행은 사실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단계가 높은 성범죄란 말이에요. 강간죄 바로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변호사라면 피고인 측이라면 어떻게든지 공연음란죄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검사는 피해자는 어떻게든 강제추행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 과연 이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형법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폭행 내지 협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서 폭행, 신체 닿은 적은 없죠. 그리고 협박, 사실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손이 닿지 않고 말로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공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 인정되는 건 어떤 사안인지 보면요, 엘리베이터 안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매우 좁죠? 단둘이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거죠. 그럼 단순히 우리가 어디 운동장에서 바바리맨이 하는 거를 여중생들이 쳐다봤어요. 그때 느끼는 것은 수치심이 제일 크겠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강간의 위험 같은 걸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단둘이 있는 상황. 거리도 1m도 안 떨어져 있었겠죠. 이 상황에서는 사실 폭행이나 협박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판례의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강제추행이냐 아니면 단순한 공연음란죄냐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자, 사안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고속버스였죠. 검사는 그렇게 주장하겠죠. 결국 고속버스도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 단순히 두 칸 앞에 있는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할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피고인 측이라면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이거는 일단 엘리베이터, 판례에서 인정된 엘리베이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은 공간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앞에 칸이 있었다면 공간적으로 짧긴 하지만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도망이라는 게 차 밖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도 앞쪽으로 도망갈 수 있죠. 충분히 거리를 이격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때 실제로 승객이 얼마나 더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단둘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확실한 거는 버스 기사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버스 기사한테 바로 달려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강제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면 제가 보기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와 같이 여고 앞에 바바리맨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요새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요새 바바리맨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요새 바바리맨들은 다 온라인으로 갔죠.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워낙 범죄나 커뮤니케이션이 다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성범죄도 많은 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에도 자, 여고 운동장에서 까면 거기 지나가던 여고생 몇 명만 보겠죠. 어떻게든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올리면 불특정 다수한테 무진장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범죄들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법조도 달라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량도 2년 이하로 훨씬 더 세고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되는 그 사안은 점점 매우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저도 사건을 여러 번 담당을 해봤고 그 행위의 방법이나 수법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SNS나 온라인상에 그 어떤 거든지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이나 글을 올리면 이 죄가 무조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용이나 처벌이 매우 간편하고 용이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훈은? 제가 바바리맨들에게 뭔가 조언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몸캠 피싱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성인 척 가장하고 아니면 여성과 공범으로 음란한 그 행위를 서로 보여주는 영상 채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녹음해 놨다가 이거 너 지인들한테 뿌릴 테니까 아니면 돈 내놔라 하는 사건들 있죠. 실제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두 배로 문제가 돼요. 첫 번째, 남성이 여성한테 자신의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널 형사처벌하겠다라고 일단 1차 협박을 하고요. 또 하나는 너가 보여준 이 영상을 네 지인들한테 뿌리겠다라고 하면서 2차 협박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겠어요? 온라인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 절대 보여주지도 보내지도 맙시다.